네, 반갑습니다. 사장님들. 제가 드디어 2부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잘 다녀오시고 숨 한번 고르고 돌아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지난번 강의 너무 알차게 준비해서 지금 이제 두 번째 강의가 더 기대되실 것 같은데요. 저희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진행할 사장님에 대해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은 저희 이제 뷰티 업종입니다. 오늘 뷰티 업종 사장님들 굉장히 많이 오셔서 지금 많이 기대되실 것 같은데 아까 이제 계셨던 분들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브로와리아 대표님입니다. 이제 샵인샵에서 나만의 가게를 열기까지 이제 당근 광고로 성공한 사례들 노하우를 좀 저희 집약해서 공유해 주실 내용인데, 이 사장님도 저희 이제 사장님 어워즈에서 수상하신 사장님입니다. 그래서 인터뷰 10초 인터뷰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에서 속눈썹 샵을 운영하고 있는 조혜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탑인샵에서 시작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상호도 저희 샵 상호도 아니고 주소도 저희 주소가 노출되는 게 아니어서 되게 막막했었거든요. 제가 뭘 해도 딱히 효과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근으로 시작하게 됐었어요. 신규 고객님 잡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인데 당근 광고비 10,000원 충전하면 솔직히 하루에 한두 명은 무조건 채팅이 왔었고, 보통은 채팅으로 먼저 시작하시고 제 소식글도 한번 보시고 제 후기까지 한번 보시고 거의 다 바로 예약으로 진행해 주셨었어요. 결국에는 단골이 한 2,000명 정도 지금은 넘은 상황이어서 샵인샵에서 있다가 지금은 이제 제 샵을 갖게 됐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당근 덕분인 것 같아요. 브로와리아 당근으로 대박났어요.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계시다가 이렇게 와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브로와리아 대표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기다려주시고 계신 채팅창에 계신 사장님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에서 속눈썹 펌 수강과 시술을 하고 있는 원장 조혜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수상 먼저 좀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 기회에 버스 광고도 좀 하셨는데 주변에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알아보시거나 하시지는 않으신지 좀 궁금해요. 버스 광고 보고 연락 오는 경우도 많았고 제 친구들도 야 버스에 너 얼굴 붙었다 이렇게 해서 연락 오기도 하더라고요. 부모님도 굉장히 네, 엄청 좋아하셨고 저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은 저희 인터뷰 내용에서 저 사실 인상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문의 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 예약하신다고 하셔서 이 부분도 너무 기대되고, 여기 댓글에 보니까 속눈썹만으로 단골이 2,000명 너무 놀랍다라고 지금 굉장한 기대감이 지금 채팅창에 어마어마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그 노하우에 대해서 빠짐없이 모두 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발표 바로 시작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네. 그럼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에서 속눈썹 펌 수강 그리고 시술을 하고 있는 브로와리아 원장 조혜진이라고 합니다. 운이 좋게 이번 당근 어워즈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게 됐고, 제가 알고 있는 소소한 팁들이 다른 사장님들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오늘 수강을 준비해 보았어요. 제가 당근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샵인샵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네이버에 등록 자체가 좀 불가했었어요. 그래서 고객님들께 주소를 알려드려도 간판이나 상호가 달라서 홍보에 좀 어려움이 많았었고, 전단지나 쿠폰을 사용했을 때도 딱히 효과가 없었어요. 동네 카페에 이제 홍보하려고 글을 올렸더니 삭제가 되기도 하고 심할 때는 강퇴도 당했었고요. 인스타그램에도 열심히 사진 찍어서 편집을 해서 올렸는데 광고 대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노출하는데 어려움이 진짜 크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던 도중에 당근에서 다른 업체, 다른 사장님들의 광고를 봤는데 지푸라기라도 좀 잡아보자 라는 심정으로 당근을 시작하게 됐어요. 당근 비즈니스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당근 비즈니스 성과가 너무 좋았어요. 보통 한 번 광고를 돌리면 하루 1명 이상은 채팅이 왔었고, 당근만으로도 단골이 500명, 1,000명 넘게 모이다가 지금은 2,300명 정도 됐고 후기도 300개 이상 쌓이게 되었어요. 요즘 하루 평균 시술은 한 10건 정도 하고 있고 속눈썹 펌 수강이나 당근 과외까지 겸하게 돼서 현재 매출은 약 7배 이상 상승했고요. 당근을 시작한 건 저한테 진짜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목차 간단하게 4개로 이제 3개로 요약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비즈니스 기능 중에 4가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다뤄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동네 이웃을 고객으로 만드는 노하우, 그리고 세 번째는 단골 2,000명까지 모으는데 제가 생각할 때 비밀 병기들 그런 기능들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제 당근 비즈니스의 핵심 기능,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4가지는 단골 쿠폰, 소식, 후기, 검색 광고 이렇게 되거든요.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쿠폰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제가 우선 쿠폰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빠르게 단골을 확보할 수 있고 비즈 프로필 내 사업장으로 이제 유입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 추천을 먼저 드리고 있어요. 쿠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쿠폰을 만들기보다는 단골 전용 쿠폰을 만들어서 클릭 시에 바로 단골이 맺어지게끔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후기가 중요한 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기 쿠폰도 발행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단골도 확보하면서 동시에 후기까지 얻을 수 있거든요. 저는 쿠폰을 발행할 때 꼭 발급 개수 그리고 사용 기한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이제 고객님들이 바로 쿠폰을 다운로드하는 경향이 많았었거든요. 이제 두 번째 핵심 기능은 소식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당근 소식글이 좋은 이유는 일단 되게 쉬워요. 실제 샵인숍 시절 있었을 때 원장님께도 당근 알려드렸는데 인스타그램은 되게 사용하기 어려워하셨지만 당근은 배운 날 바로 사용하시더라고요. 당근 소식에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하나의 소식글에 동시에 등록이 가능해서 저희 가게 매력을 다양하게 알려줄 수 있고요. 단골을 맺은 분들에게는 새 소식글을 무료로 알림 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소식글을 조금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진과 글을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에디터로 변경해서 쓰는 거예요. 에디터 모아보기 버튼을 누르면 바꿀 수 있는데 이렇게 해야지 사진도 그리고 동영상까지 소식글에 한 번에 첨부할 수 있어요. 사진만 쭉 가로로 나열해서 올리는 것보다는 사진이랑 동영상 사이사이에 글을 써주는 게 고객의 입장에서도 더 보기가 쉽고 반응도 좋았어요. 또 소식글을 발행할 때는 이전에 만들어 놓은 단골 쿠폰도 함께 꼭 첨부를 하는 걸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단골 쿠폰을 만약 여러 개 만들었으면 작성한 소식글과 가장 어울리는 쿠폰을 함께 첨부하는 게 더 좋겠죠? 저는 소식글을 작성할 때 제목을 조금이라도 차별화해서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속눈썹펌 그냥 뭐 얼마예요? 의정부 속눈썹펌 잘하는 곳 이런 제목보다는 조금 더 고객의 입장에서 클릭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요. 예를 들어 저는 속눈썹펌 하면 꼭 앞머리만 안 나와요. 아니면 브로우 리프트가 뭐예요? 처럼 이제 고객님들의 생각이나 니즈를 담은 제목을 만들려고 해요. 이제 요약을 해보자면 소식글을 좀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사진과 글 혼합 에디터를 사용하고 두 번째는 모든 소식에 꼭 유효한 단골 쿠폰을 첨부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목을 차별화해서 발행한다는 점이에요. 소식 주제에 대해서 이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소식을 쓸 때 나는 도대체 뭘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마음에 제 소식글들의 주제를 나누어서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는 소식글 하나 발행할 때 그 소식 주제에 맞는 집중 고객을 좀 타겟하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수험생을 위한 이벤트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무쌍, 언더펌, 특수 눈매처럼 어려운 눈매 이런 분들만을 타겟해서 올리거나 이제 일반 눈매가 아닌 분들을 타겟팅하거나 저는 이제 수강도 하고 있다 보니까 수강에 관한 주제, 당근 과외도 하고 있어서 당근 과외에 대한 주제만 따로 뽑아서 관련 사진을 넣어서 좀 다양한 소식으로 발행하고 있어요. 나눌 수 있는 주제가 많으면 타겟을 더 다양하게 모을 수 있어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땐 타겟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다른 주제 방향을 하나 얘기해보면 전문성을 강조하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일단 비즈 프로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제가 이전에 써둔 소식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잘하는 전문적인 내용들을 고객 입장에서 쉽게 풀어서 쓰는 거예요. 저는 언더 속눈썹펌이나 무쌍 그리고 브로우펌을 잘하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소식글을 몇 번 이렇게 정독하시다 보면 저를 믿고 상담 예약까지 연결되더라고요. 보통 이제 제 속눈썹이 너무 짧아서 저도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이런 주제로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소식을 한번 남겼었고요.
그리고 무쌍분들이 이제 속눈썹펌 하면 저는 망한 경우가 많아요 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것도 나눠서 주제로 작성했었어요. 그리고 소식의 주제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지금 하고 있는 이벤트 내용을 공지하는 것도 추천드리고 있어요. 이벤트를 해도 사실 고객님들은 도대체 무슨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어요? 라는 것처럼 잘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저는 뭐 이벤트 소식글을 써놓거나 아니면 명절 같은 경우 이날 해요? 라고 먼저 물어보신 분이 많아서 이날은 정상 영업한다 이런 것도 소식글로 남겨놓고 있고요. 동시 2인 할 때는 이제 예약 소식도 따로 쓰고 관련 쿠폰도 첨부하고 있어요. 소식글 같은 경우에는 무료니까 포트폴리오 개념으로 쌓는다 생각하고 최대한 많이 쌓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가게 서비스가 업데이트 될 때도 소식글을 발행하고 있어요. 더 좋은 재료가 들어올 때나 신상이나 이제 인기 제품들이 들어올 때 말이거든요. 고객님들은 제가 뭘 사오고 무엇을 더 개선하며 노력하고 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소식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 사진을 보면 그냥 사실 속눈썹펌 재료거든요. 로트인데 이렇게 새로운 게 입고됐을 때도 소식으로 쓰고 또는 이제 고객님들이 많이 찾는 영양제가 입고됐을 때도 소식을 좀 쓰고 있어요. 또 다른 주제의 예를 들어보자면 고객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나 속눈썹에 관련된 질문들을 한 번쯤 좀 클릭할 만하게 정리해서 올리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 고객님들은 이제 정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처음 듣는 정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특히 저희 업종 같은 경우에는 속눈썹펌 주의사항 같은 것도 정말 많이 물어보셔서 그것도 정리해서 소식으로 발행하고 있고요. 뷰러를 사용하면 사실 부분 탈모가 많이 되는데 그런 것도 잘 모르시니까 이런 것도 이제 고객님들께 알려드리고 저희 서비스를 좀 더 추천하고 있어요. 공지사항이나 휴무 일정, 설날이나 추석 때 이런 영업 유무도 소식 발행의 한 주제가 될 수 있겠죠. 연휴 같을 때에도 소식을 작성을 하고 있고요. 확장 이정했을 때는 고객님들께 알리는 의미로 한 번 더 소식을 작성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주제를 조금 요약해서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집중 고객을 좀 타겟팅해서 올리는 것과 가게 서비스가 업데이트된 내용, 또는 전문성을 굉장히 강조해서 쓰거나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서 올리는 거 아니면 이벤트 진행 소식들, 공지사항 같은 거는 여러 가지 주제로 전 업종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저처럼 미용 쪽에 좀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강 같은 경우 무료 수강 모델 모집 이런 것도 주제로 잡아서 올릴 수 있고요. 수강이 잡혔을 때 특정 일자를 적어서 무료 모델 모집도 하고 요것도 사실 쿠폰을 넣어서 단골 늘릴 때도 많아요. 그리고 월간으로 무료 모델을 모집할 때도 있고요. 이것도 수강이 잡혔을 때 그 날짜에 맞춰서 모집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는 실시간 예약 상황도 소식으로 자주 올리는데 이제 실제로 예약 변경으로 빈 타임이 생겼을 때 당근으로 소식을 올리면 당일 예약도 정말 많이 잡혔었고 그리고 예약 가능한 시간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좀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요약해보자면 뷰티나 미용 쪽은 실시간 예약 상황이나 무료 모델 모집 이렇게 업종 소식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소식글은 올리고 나면 아래 스크롤을 이렇게 내려보시면 그 소식의 반응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의나 관심 숫자, 단골 매진 수를 보고 반응도가 유독 좋았다 싶은 글은 저는 소식으로 좀 광고도 돌리고 있어요. 이제 당근 비즈니스 핵심 기능 4가지 중에서 세 번째인 검색 광고에 대해서 소개할게요. 당근에는 검색 광고랑 소식 광고가 있는데 저는 검색 광고를 매우 추천드리고 있어요. 검색 광고는 자발적으로 키워드를 검색해야지만 유입이 되는 광고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라 소식 광고보다는 실제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검색 광고 활용법을 알려드리면 일단 주제에 따라서 광고 범위를 설정하는 거예요. 시술처럼 근처에서 더 반응이 있는 광고라면 지역의 범위를 5km 이내에서 집중적으로 광고하는 게 좋고 속눈썹 수강이나 당근 과외 등 전문가 과정 같은 거는 시나 구 단위로 넓게 잡아두고 있어요. 검색 광고 설정할 때 키워드도 넣을 수 있거든요. 저는 비슷한 종류의 키워드를 최대한 많이 함께 해서 삽입하고 있고요. 검색 광고는 소식글이랑은 조금 다르게 광고의 종료일을 따로 정해두지 않고 정말 항상 광고하고 있는 편이에요. 검색 광고 성과 관리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팁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검색 광고를 클릭하시면 랜딩 페이지에 이제 소식글로
도착하게끔 설정할 수도 있고 당근 비지 프로필로 도착하게 설정할 수도 있어요. 만약 당근 비지 프로필로 도착하게 광고를 설정하시는 거면 비지 프로필에서 채울 수 있는 모든 빈칸은 성실하게 미리 채워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성과 확인은 저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클릭률을 따지기보다는 현재 광고로 얼마나 많은 단골이 늘었는지, 문의량이 몇 개인지, 쿠폰은 몇 명이 다운받았는지 요걸 최근 지표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와 같이 미용업을 하시는 분들은 광고 보고 바로 오늘 예약 이런 게 아니고 단골이나 관심을 눌러두고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여기를 가야겠다 하고 예약하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저는 저런 지표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핵심 기능인데 그건 바로 후기예요. 당근 후기를 추천하는 이유는 나이대를 불문하고 접근이 굉장히 쉬워요. 또 당근은 지역 기반 서비스라서 광고 대행사의 개입이나 오염도가 굉장히 적고 따라서 고객님들이 당근 후기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높은 편이에요. 이제 당근에서 쿠폰 발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당근 후기 작성 쿠폰을 따로 만든 다음 실제 이용하신 고객님들한테 후기를 받는 거예요. 후기 이벤트 진행할 때는 소식글을 작성해서 또 한번 알려드리고 그 다음 고객님들께서 남겨주신 후기들 중에 정말 좋은 후기들은 모아서 모음집 형식으로 한 번 더 발행하고 있어요. 사실 고객님들이 후기를 진짜 잘 남겨주셔가지고 저희 샵 고객님 중에 몇몇 분들은 제 소식이 아니라 제 후기를 보고 예약하신 분이 진짜 많았었어요. 이제 제가 4가지 주요한 기능에 대한 소개는 끝났고 지금부터는 당근 이웃을 고객으로 만드는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동네 특징에 맞추면 좀 더 많은 이웃분들이 저희 가게의 고객이 돼요. 이제 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샵인샵 시절에 있었던 곳은 의정부의 밀락동이라는 곳이었어요. 그 동네의 특징은 애기 엄마분들이 되게 많았고 택지지구고 다른 동네에서 접근성이 조금 낮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머님들이 당근을 잘 볼 수 있는 아기들이 하원하는 시간이나 학교에 가는 시간, 오전 시간대에 소식을 작성해서 알림까지 보냈었고요. 중년 시술 전문성을 좀 강조해서 글을 작성해서 보냈었고 자녀 동반 시술 이벤트 이런 것들을 함께 진행했었어요. 좀 접근성이 낮다 보니까 제가 광고를 집행할 때에는 지역 범위를 최대한 좁게 잡아서 광고했었고요. 지금 제가 지금 확장한 곳은 의정부 동이라는 곳이거든요. 이곳은 젊은 층의 유동 인구가 되게 많고 의정부역이 있어서 접근성이 좋은 편이에요. 의정부동에 이제 이전한 이후로는 보통 직장인분들이 퇴근하기 전 또는 그 이후에 소식을 작성해서 알림을 보냈었고요. 젊은 연령대가 많다 보니까 수강이나 무료 모델 모집하는 수강 관련 글을 더 많이 올리게 됐고 의정부역 근처이다 보니까 접근성이 좋아서 광고를 진행할 때 범위를 넓게 잡아서 광고했었어요. 실제로 의정부 지역뿐만 아니라 남양주, 포천, 서울, 부천 정말 먼 곳에서부터 와주셔서 저도 진짜 놀랐었고 의정부역 부근으로 이전하고 나서부터는 당근 과외나 수강하는 비율이 더 높아졌어요. 이제 내가 장사할 동네의 특징을 좀 분석을 해보고 어느 시간대에 소식글을 올리거나 광고를 돌리는 게 좋은지 또 연령이나 성별까지 타겟을 나눠서 범위를 다르게 광고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제가 단골을 2,000명 모으기까지 관리 전략을 한번 알려드리려면 이렇게 되거든요. 보통 구분을 신규, 재방문으로 나누고 있고요. 신규 고객님들을 유입할 때는 쿠폰으로 좀 유입시켰었어요. 신규 고객님들께는 쿠폰을 통해서 후기 작성이나 추가 시술 이런 거를 유도할 수 있었었고 정말로 1:1 맞춤이다 이런 느낌으로 상담해드리려고 했어요. 저도 이전에 다른 곳에서 시술을 받았을 때 저에게 완전 맞춤으로 해준다 이런 느낌을 받았으면 거기가 아무리 멀어도 상담할 때 느껴지는 전문성 그리고 시술할 때 섬세함에 감동받아서 또 다른 데를 가지 않고 그냥 거기를 갔었거든요. 재방문 고객님들로 이제 또 나눠서 보자면 전문성뿐만 아니라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특히 미용은 서비스업이라서 고객님들이 하셨던 질문이나 정말 사소한 스몰 토크 이런 내용들도 잊지 않고 메모하고 있어요. 한번 물어본 질문 또 물어보는 건 좀 실례잖아요. 제가 기억력이 짧다 보니까 더 놓치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보통은 재방문으로 이어지셨던 분들은 지인 소개까지 해주셨고 그분들이 나중에 제 수강생이 되거나 아니면 제 수강을 그 지인분들한테 추천까지 해주시기도 했어요. 이제 요 사진이 그 예시인데 제가 맞춤 관리를 한 게 메모를 한번 보시면 고객님 중에 건조증 있으시면 눈이 건조함 요런 내용도 써놓고 뭐 여행을 다녀오셨다 그러면 여행 다녀오신 이야기 이런 것도 써놓고요. 그리고 눈을 좀 비비시는 습관, 좀 안 좋은 습관 같은 게 있으면 속눈썹에 그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다 써놨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고객님 소개로 오셨다. 아니면 시술하실 때 말하는 걸 정말 싫어하시고 그냥 주무시길 좋아하시거나 귀가 되게 예민하신 분들은 노랫소리를 꼭 작게 조절을 해드리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이제 제가 알고 싶은 저만의 당근 주요 기능에 대해서 다루어 보려고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당근에서도 다른 플랫폼들처럼 영상이 점점 중요해질 것 같아요. 짧은 영상을 스토리에 올리면 단시간에 고객님들이 이걸 확인할 수 있는데 영상이다 보니 유입률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아직 스토리를 시행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경쟁률이 좀 적더라고요. 글보다는 영상이 전달력이 좀 빠른 것 같아서 저도 이 부분을 좀 더 집중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당근 보면 이웃들의 언급이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보통 질문 형식의 글이 올라오고 답변이 달리면 조회수가 은근히 높으면서 꽤 오래 가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온라인상의 입소문 퍼지는 장소라서 되게 기대가 되는 페이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핵심 정리를 한번 하면 첫 번째는 단골 쿠폰을 잘 활용하기. 꼭 소식에다가 항상 저는 첨부해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주제에 맞는 쿠폰을 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광고 타겟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당근 기능을 최대한 잘 활용하기. 당근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제가 실습으로 내드리는 거는 우리 동네 특징을 한번 분석해 보시는 거예요. 소식 주제를 정할 때도 많은 힌트가 되고 동네 특징과 타겟을 정확하게 맞추면 효율이 정말 높아지거든요. 제가 아까 했었던 밀락동 예시를 한번 보시면 여기 동네 특징에 맞게 제가 활용법을 써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동네 특징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춘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의정부 브로아리아 원장 조혜진이었습니다. 혹시 좀 제가 올린 것 중에서 더 좀 궁금하시거나 다양한 예시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당근에서 브로아리아를 검색해 주시고 채팅 주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내용들을 꼼꼼하고 자세하게 많이 알려주셨어요. 거의 이제 당근에서 제공하는 핵심 기능들을 거의 한 200% 활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보다 기능 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기도 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시를 굉장히 많이 해주셔가지고 지금 보시는 사장님들도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을 많이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오늘 사장님께서 얘기해주신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이 아까 말씀해주셨던 숙제인 것 같아요. 네. 저희 타겟을 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가 하고 있는 지점의 이제 타겟들은 고객들은 어떤지 여러분들 좀 꼭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사장님 저희 발표하는 동안 질문이 진짜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저희 이제 하나하나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 계속해서 좀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내용들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위에서부터 한번 몇 가지 보고 최근에 올라온 댓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재현우님께서 올려주셨고요. 소식 내용은 블로그처럼 쓰면 되나요? 하고 질문 주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에디터 형식을 변경하시면 블로그처럼 쓸 수 있거든요. 사진 올리고 그다음 글 올리고 사진 또는 동영상 이런 식으로 쉬운 블로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밀락동일 때와 의정부동일 때 이제 타겟이랑 메시지가 좀 달랐던 것처럼 그런 것도 반영해보면 굉장히 좋겠네요. 네. 아까 그 타겟을 소식의 소스로도 좀 쓰신다고 했었던 것 같아가지고. 네, 맞아요. 그럼 예시 하나만 좀 들어봐 주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직장인 분들이 많을 때는 어떤 소식 좀 쓰셨었나요? 직장인분들이 많았을 때는 보통 제가 좀 영업을 늦게까지 하고 있어서 퇴근 후에도 오실 수 있다. 그 다음에 저희 샵에 세안 도구가 준비되어 있으니
퇴근하고 바로 와서 세안까지 한 다음 속눈썹 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타겟을 잡은 다음에 소식을 광고했던 것도 있던 것 같아요. 광고도 이렇게 세심하게 하시는데 나중에 이제 메모까지 그렇게 세심하게 하시니까 재방문이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네요. 단골 2,000명의 비밀을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 요건 것 같아요, 저는. 네, 요 부분들 꼭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질문 좀 더 보겠습니다. 네. 요 질문 한번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산 눈썹 문신. 확실히 이제 뷰티 미용이어서 뷰티 미용 사장님들 굉장히 많이 오셔서 질문이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주변 당근 업체들을 보면 속눈썹이 기본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첫 방문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저는 정가가 3만 5천 원이고 오실 때 서비스까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 좀 부담스러우신가 봅니다. 요거에 대해서 그냥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아닐까요? 하고 질문 주셨어요. 사실 저희 동네도 시술 10,000원 또는 첫 방문 15,000원 이런 식으로 광고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거는 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게 수지타산에 맞다 싶으면 하는 거고,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추천드리지는 않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제 저희도 사업장을 유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너무 나에게 마이너스가 된다 하는 것까지는 하지 않고요. 대신에 사장님이 더 잘 하시는 부분을 좀 더 광고 제목이나 이런 데 녹여서 광고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요건 이제 상황에 맞게 조금 이제 운영해 나가시기를 네. 추천드린다고 해주셨고, 그래도 첫 방문 이벤트다 보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재방문으로 연결하게 되면 계속해서 업셀링도 할 수 있고 꾸준히 맞아요.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걸 좀 전략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좋겠네요. 네. 그럼 다른 질문들도 조금 받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 질문 검색 광고에 대해서 모르시고 계셨던 분들도 있어서 검색 광고 질문도 조금 있네요. 하루라는 고객님께서 질문해 주셨고, 후기 쌓고 싶은데 후기 쌓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재현우님께서 또 질문해 주셨네요. 검색 광고 세팅할 때 키워드를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제 검색 광고를 예시를 들어보자면 저는 어쨌든 속눈썹 펌이다 보니까 속눈썹 펌에 관련된 거를 검색 광고 세팅할 때 많이 넣는 편이에요. 속눈썹 영양제, 속눈썹 펌. 그거 아니면 이제 고객님들께서 쓰시는 정말 그런 속눈썹 제품들도 같이 검색 광고 키워드에 넣기도 하고 있어요.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여러 개를 좀 해보면서 방향을 좀 찾아나가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직접 하려고 찾으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키워드가 조금 더 자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이나 타겟 특성에 맞는 키워드들 여러 개 좀 테스트 해보시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집중해서 얘기해 주셨던 내용 중에 좀 질문이 한 가지가 들어왔어요. 쇼생크 탈춤님께서 타겟 설정에서 지역 특성 정보는 보통 어떤 식으로 좀 파악하시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제가 아까 크게 파악했던 거는 고객분들의 연령층을 먼저 파악을 했었었고요. 어떤 분들, 어떤 나이대에서 제일 많이 오시는지, 그리고 그 고객님들이 어느 시간대에 움직이시고 어느 시간대에 여유가 가장 많으신지 그것도 설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접근성, 그것도 정말 중요한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접근성은 좀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보면 될까요? 제가 지금 이전한 곳 같은 경우는 의정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철이나 지하철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버스 놓을 수도 있고 되게 올 수 있는 루트가 많은데, 이전에 있었던 택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있어도 버스가 되게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에만 타겟팅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대중교통이 잘 돼 있는 곳은 네, 멀리서도 올 수 맞아요. 있으니까 타겟을 그렇게 잡을 수 있는데, 이제 의정부동 밀락동이었죠. 밀락동 밀락동이었을 같은 때는 경우는 이제 멀리서 못 찾아보니 여기만 잡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신 거네요. 맞아요. 그럼 요거는 지역적 특성과 교통수단, 고객들이 어떻게 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파악해 주셔가지고 타겟을 좀 추선하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답변이 좀 충분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질문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용님께서 처음엔 샵인샵이면 예약기는 못 쓰셨을 것 같은데 비즈니스 프로필 새로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어요. 저희가 기능이 요때 당시에는 샵인샵 때도 예약 기능을 좀 제공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요 기능이 저희 이제 사업자 인증을 해 주셔야만 쓰실 수 있게 좀 변경이 되었다 보니까 요 질문은 조금 사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답변드리기는 쉽지 않은 질문일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예약 기능 지금 쓰셨을 때 이제 성과가 확 뛴다고 얘기해 주셨던 것 네. 같은데 그거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근에는 이제 예약 기능이 있는데 저처럼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이 만들 수 있어요. 당근 예약창을 만들어 놓으면 확실히 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되게 쉽게 접근하시고 예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예약은 시간을 제가 하나하나 조절을 해야 되는 단점은 있지만 굉장히 유입률이 높아서 예약 기능을 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고 있어요. 사실 이제 식사하면서 여쭤봤는데 예약 기능 오픈할 때마다 예약이 이렇게 확 올라가신다고 네. 하셔서 내심 굉장히 뿌듯했거든요. 네, 앞으로도 잘 써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조금 더 넉넉하기 때문에 질문 좀 더 받아보고 오늘 요거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또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아까 들어왔던 질문이랑 비슷한 질문이 있어요. 요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소식 얼마나 자주 쓰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 소식을 정말 기간을 두고 작성하진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제를 다양하게 잡아놓고 그 주제에 해당하는 이슈가 생겼을 때 이제 작성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내가 할 수 있는 주제를 좀 정해놓은 다음 거기에 이 이슈가 맞는다 싶으면 그때 소식글 작성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래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주기는 굉장히 많이들 질문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사장님들마다 어떤 식으로 좀 보시는지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소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발표해 주실 때 굉장히 많은 주제들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것만 돌려도 한 세 네. 달은 쓰실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그거 잘 기억해 두셨다가 주에 하나씩 해서 한 3달 정도 운영해 보시고 효율 좋은 소재로 소식으로 광고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 몇 가지 좀 더 보겠습니다. 어떤 질문들 저희 좀 더 받아보면 될까요? 마케팅은 엄청나게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려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투자하셨나요? 저도 궁금해요, 이거. 사실 소식글 올리는 게 제가 인스타도 하다 보니까 인스타나 당근 둘 중에 하나만 올리면 그걸 그냥 같이 거의 복사 붙여넣기 하기 식으로 하거든요.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쓰는 것 같아요. 하루에. 네, 하루에. 그러면 인스타그램에 쓸 거 올리는 시간 토탈 해서 네. 합쳐서 1시간 정도 맞아요. 쓰시는 하고 거군요. 그 다음에 그 소식글을 다시 그대로 다시 와서 당근에도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경우가 조금 많았었어요. 그러면 이건 저의 질문인데 네. 인스타그램에서 잘 되는 소식 내용과 당근에서 잘 되는 소식 내용이 좀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뷰티 비용은 둘 다 운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서 이것도 그쵸.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인스타그램은 무조건 사진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이 그냥 무조건 예쁘면 예약으로 많이 연결이 됐었고 당근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목이나 이벤트 내용, 쿠폰 이런 거를 보고 더 많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럼 당근은 이제 좀 더 합리적인 고객분들이 맞아요. 그거는 논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계신 맞아요. 상황이다라고. 그래서 조금 더 소식을 어떻게 쓰는지 더 많이 분석하시고 이렇게 발전하셨던 것 네.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사장님들도 요거 좀 인지해 주셔서 광고나 소식 쓸 때 이런 내용들 꼭 놓치지 않고 잘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약금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있으신데요. 예약금 안 받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에 샵앤샵 할 때는 예약금을 안 받았었는데 예약금을 안 받다 보니까 노쇼하는 고객님들도 너무 많았고 또 지각하셔서 다음 고객님들이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지금은 무조건 예약금을 신규, 재방문 동일하게 다 받고 있고 지각되는 시간을 넘어가면 죄송하지만 이용이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요거는 많은 뷰티 사장님들의 고민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관리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네. 굉장히 질문이 많이 오고 있는데 정말 꼼꼼히 관리하고 계시네요. 당근 말고 다른 광고도 돌리시나요? 아까 인스타 얘기해 주셔가지고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다른 플랫폼들 어떤 거 좀 운영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는 당근 그리고 네이버, 인스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다른 플랫폼과 당근의 차이점은 쉬워요. 정말 쉬운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쓸 수 있는 내용을 좀 더 편안하게 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진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사진이 예쁘지 않으면 올리기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당근은 소식 내용도 고객님들이 항상 확인을 하시다 보니까 당근에 더 많은 내용들을 담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더 보완할 수 있는 네, 내용들도 많고 맞아요. 풍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맞아요. 게 강점인데 쉽다. 네, 쉽다. 쉽다입니다, 여러분. 네, 정말 쉽다. 저도 이건 정말 많이 느끼는데 당근은 굉장히 쉽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예약도 하시고 시술도 하시고 하시는 와중에 이제 이게 너무 어려우면 쓰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쉽게 만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 많이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두 개 정도만 딱 듣고 오늘 좀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이 있는데 요거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운영하시면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쿠폰이나 이벤트는 뭐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윤솔빈 님께서 질문해 주셨어요. 가장 인기가 많았던 쿠폰. 가장 인기가 많았던 쿠폰은 사실 제가 고객님들께 해드릴 수 있는 추가 시술 서비스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후기를 쓰시면 뭐 블랙 틴팅을 추가로 해드리거나 아니면 고객님들께서 1인이 오시다가 한 분 동반으로 왔을 때 쓸 수 있는 동반 쿠폰 이런 것들이 좀 인기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첫 방문 이벤트 쿠폰은 사실 저는 진행을 안 하고 있는데 다른 업체를 보니 첫 방문 이벤트 쿠폰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 분, 뭐 두 분, 뭐 이렇게 같이 운영하시는 방식으로 하면 좀 할인이 되기 때문에 좀 많이 반응이 저는 있었던 사실 걸까요? 추가 할인까지 넣지 않았고 다른 서비스를 고객님들께서 골라서 더 무료로 받을 수 있게끔 했어요. 가격을 계속 낮추다 보면 너무 낮아지다 보니까 가격을 낮추진 않았고 추가로 더 뭘 얹어드리는 형식으로 이벤트를 하고 소식도 그런 식으로 발행했던 것 같아요. 그럼 궁금한 점은 사장님 단골이 많으셔서 사실 예약이 물밀듯이 오시고 계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초기에 하시는 분들은 좀 그렇게 받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초반에도 그렇게 할인을 안 하시고 운영을 하셨었나요? 제가 맨 처음 했을 때는 그때는 가격 이벤트를 했었던 것 같아요. 초창기 자리 잡을 때는 아무래도 쿠폰을 무조건 이건 내가 꼭 받아야 된다라는 쿠폰을 만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뷰티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저희 업종은 포트폴리오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 속눈썹이 정말 기신 분들 이런 분들은 모셔오기도 쉽지 않으니까 그런 분들을 타겟팅해서 무료 쿠폰을 만들고 어쨌든 그것도 저희 업장에 도움이 되는 거고 그 사진들은 되게 소중한 보물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만약 신규 업장이라면 당근을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추천드리긴 해요. 그럼 이제 초기에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포트폴리오를 좀 잘 쌓아주시는 게 중요하고 네, 그 맞아요. 이후에는 이제 좀 적정선을 만들어 나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장님의 그 긴 시간 동안의 엑기스를 이렇게 저희가 빠르게 얻어도 되는지 너무 모르겠어요. 네. 질문들 몇 가지 더 보고 오겠습니다. 이 질문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광고를 돌리면 다음 날부터 원활하게 노출이 되나요? 2, 3일 걸린다는 분도 계셔서요. 어제부터 새로 돌리는 광고가 있는데 노출이 잘 안 되는 건지 며칠 기다리면 잘 될런지 모르겠어요. 호연지기 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노출이 된다는 게 근데 그 통과가 되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광고를 돌렸을 때 사람들이 클릭을 하게끔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후자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검수가 안 나가는 것은 이제 소재를 뭔가 세팅을 잘못했던 이슈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보다는 잘했는데 안 되는 것 같아. 왜 안 되지? 2, 3일 기다리면 된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기다려야 되나? 가 좀 궁금하신 것 같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7일 지표를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광고를 돌리면 광고 성과를 확인하는데 7일 아니면 뭐 3일, 어제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봤을 때 정말 노출은 되고 있는데 클릭률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관심이나 이런 게 없을 경우에는 광고 제목 사진을 바꾸거나 아니면 이제 내용을 조금 바꾸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하십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노출이 너무 잘 안 되거나 하는 이슈는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만한 내용은 뭐 예산이나 타겟을 너무 좁게 했다거나 이런 이슈들도 같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들 같이 총합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웃들의 언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민나리 동동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사실 저도 궁금한데 저희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 당근을 정말 열심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 이웃들의 언급을 저도 몰랐는데 고객님들이 써주셨고 그게 어느 순간 제 후기 칸 옆에 뜨더라고요. 그냥 고객님들 관리를 잘 하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네 생활에서 많이 언급해 주시는 업체들이 이제 노출이 되게 되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고객님들끼리 언급을 좀 많이 해주시거나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언급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동네 생활에서 속눈썹 잘하는 거 좀 추천해 주세요 하고 올라왔을 때 사장님들께서 냉큼 달려가셔서 여기 잘합니다, 혹은 저희 이벤트 하고 있으니 잘하니까 한번 와주세요, 이렇게 셀프 어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 이렇게 당근에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면 저희가 여기저기 잘 노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한번 질문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강남에 매장이 있으면 어떻게 동네 특징을 분석할 수 있을까요? 예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강남에 매장이 있을 경우, 강남도 굉장히 크잖아요. 어느 역 주변에 있는지, 어느 역 출구 거기에 있는지도 또 다를 것 같고, 자기가 위치한 상권이 뭐 오피스가 정말 많거나 아니면 학원이 있거나 이거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 동네에 있는 연령대를 일단 먼저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강남역이면 아까 그 의정부동 했을 때랑 좀 비슷하게 전략을 네, 맞아요. 얘기해 드릴 그럴 수도 것 있을 것 같아요. 같아요. 만약에 강남이라면 이제 되게 유동 인구가 출퇴근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소식을 좀 더 발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게 그거였거든요. 퇴근하고 바로 오면 세안까지 싹 맞아요, 해주신다고 맞아요. 하시는 이런 팁도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고, 뭐 점심시간 해피아워 세일 뭐 이런 맞아요. 식으로 할인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저희 활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이니 요곳을 잡는다,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봤는데요. 오늘 이 정도로 질문을 조금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답변들을 꽤 많이 지금 해드리고 있었는데, 네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답변만 좀 드리고 진짜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님이 질문해 주셨고요. 검색 광고랑 피드 광고 중에 어떤 게 더 효과적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검색 광고랑 피드 광고, 이것도 정말 내용이 너무 달라서 조금 구분을 시키고 싶긴 한데요. 검색 광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키워드를 검색해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느낄 때는 좀 더 예약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었고요. 피드 광고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보다가 이거 하고 싶은데? 이런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어떤 게 좀 더 효과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둘 중에 하나 굳이 따지면 저는 검색 광고가 맞는 것 같아요. 네. 하려고 직접 찾으시는 분과 네. 그냥 이제 좀 해보고 싶은데 관심 네. 있는 분, 이렇게 두 가지일 것 같고, 직접적인 전환으로 치면 이제 검색 광고일 것 같고, 이제 잠재 고객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기 위해서는 피드 광고를 같이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피드 광고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들어도 일단 찜을 해놓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 분들이 계속 저희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업장이랑 계속 비교를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올 수도 있는 잠재 고객이니까 많이 소식글을 계속 쌓아놓는 걸 추천을 일단 드리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찜해두신 분들한테는 소식을 이렇게 올리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좀 터치하시는 걸까요? 네, 맞아요. 혹시 다른 팁 있으면 하나만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드 광고 팁 말씀. 그 획득한 찜 해놓은 고객이나 이제 단골 고객님들 좀 다시 불러드리는 그런 팁이 좀 있을까요? 사실 재방문 고객님들만을 위한 이제 소식글을 하나 작성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지 못했던 내용들이나 아니면 저랑 단골을 맺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했던 혜택, 이런 거를 알림 기능으로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찜해두신 고객님들한테 이제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소식 공유해드리고 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네, 사장님, 저희 진짜 굉장히 많은 질문들 많이 지금 답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꿀팁을 아주 대방출을 해주셨는데 오늘 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2부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좀 해보고 3부 시작해보도록 할 예정인데,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일품공개 사장님, 저희 음식점 사장님 모시고 마지막 저희 노하우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